옆방 판사 판단은 다르다. 윤징역 5년 선고에 대해서. 옆방, 그러니까 뭐 같은 서울중앙지법이고 25부고 35부고 그러니까 뭐 서울중앙지법 안에 이제 그 재판부가 있죠. 백대현, 오늘 그 선고한 백대현, 그리고 2월 19일로 날짜가 잡힌 이 본료 사건이죠. 소위 말하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여기 지기현 두 사람의 지금 판단이 다를 수가 있다. 일단 8개의 그 재판 중에서 첫 번째 구형이 이거였고 오늘 첫 번째 선고도 이겁니다. 첫 번째 구형은 징역 10년이 나왔는데 오늘 첫 번째 1심 선고는 징역 5년이 나왔습니다. 자, 내용은 이제 많이 이제 알려줬고 제가 핵심을 말씀드리면은 형량도 형량이지만 오늘 그 관심은 지금 형량이 그렇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8개의 혐의인데 이것 보면은 그다지 큰 그러니까 다른 데 좀 비교적 이렇게 뭐 핵심 사안이 아닌데 징역 5년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 8개인데 그러면 징역 나중에 다 합하면 얼마나 될까? 그런데 결국은 이것은 나중에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풀어질 문제일 텐데 결국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어쨌든 그 형량도 뭐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관심은 저는 오늘 두 가지였습니다. 그 뭐 많은 언론들도 그렇게 이제 지목을 하죠. 하나는 이 비상계엄, 12상 비상계엄의 성격에 대해서 규정이 좀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뭐 다른 거 다 놔두고 내란이냐 아니냐. 이거의 성격이 좀 어느 정도라도 이게 파생된 사건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이게 12상 비상계엄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뭐 공수처가 뭐 수사권 없이 수사를 했고 그 다음에 영장을 소핑해서 청구를 해서 그래서 밀고 들어갔고 한남동 그 과정에 이제 1년에 있으니까 오늘 이 체포방해를 심리를 하려면은 이게 그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윤곽을 드러내면은 그 첫 번째 그 법원의 판단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갔던 거고 또 하나는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권을 인정을 할까? 그 부분입니다. 그 두 가지가 핵심이었는데 만약에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이 안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은 인정했습니다. 인정이 나중에라도 안 되면은 그건 이제 공소기각 쪽으로도 갈 수가 있는 사안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일단 이 백대현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 백대현 재판부는 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런 혐의로 세 가지 혐의입니다. 그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를 했는데 12상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선고문에 넣었습니다. 계엄 선포는 전 국가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지극히 예외에 한해 이루어져야 한다. 계엄의 성격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독단과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했다.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런 그 쭉 이야기를 하고 이 국무회의에서 평시보다 더 국무위원 전원이 의견을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서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했다. 이거는 이제 심의권을 침해했다. 이거는 오늘 이 백대현 재판부가 다룬 기소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했지만 핵심적인 부분 이게 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판단을 하지 않았죠. 이거 계엄이 내란이냐는 판단하지 않고 혼란을 일으켰다. 그런 이런 정도 이 요건 그 절차적 요건을 가볍게 봤다. 이런 정도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이것은 본안 재판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 부분은 판단을 해야 되죠. 뭐냐면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공수처가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다고 해서 쳐들어갔고 거기서 경호처에서 막았었기 때문에 이것은 체포방해죄를 백대현이 선고를 해야 되니까는 이것은 자기가 판단해야 되죠. 그런데
수사권이 있다는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 적법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 자, 그래서 적법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적법했다는 겁니다. 이 공수처는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모두 수사권이 있다. 이렇게 오늘 백대현 재판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란 혐의와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두 혐의가 직접 연결이 된다. 그래서 직권 남용 수사 과정에서 내란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관련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지금 그때 공수처도 그렇고 지금 조은석 특검도 그렇고 이 공수처법이나 관련법에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한 그 수사권이 있다는 것이 없습니다. 수사권이 없다는 그 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죠. 수사 범위에 수사권이 있다는 것이 표기가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공수처도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고 특검도 조은석 특검도 하는 이야기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 남용 혐의를 수사를 하다가 인지가 된 사건이다. 알게 된 사건이다. 내란이. 그래서 수사를 한 거다. 서로 연결된다. 이런 논리를 갖다 댔었죠. 그런데 그 논리를 인정을 해준 겁니다. 오늘 백대현 재판부가. 자,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은 계속 직위원 재판부까지 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직위원 판사는 일단 이게 본료 사건입니다. 본료 사건이라서 처음에 이제 내란이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느냐, 뭐 국헌을 문란했느냐, 뭐 국토 일부를 뭐 참전했느냐, 폭동이 있었느냐, 이 부분은 오늘 재판부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직위원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2월 19일 날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계엄이 내란은 아니다는 판결이 나오면은 1심이라도 나오면은 대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권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 직위원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 백대현 이 재판부는 공수처가 서로 뭐 직권남용 수사를 하다가 인재를 한 사건이라서 그 수사권이 있다고 했지만은 직위원 판사는 그때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그 결정문을 보면은 직권남용 수사를 하다가 내란죄를 인지를 했다고 그때 그 공수처에서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볼만한 자료나 증거가 없다.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정말 내란죄를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가 그 직권남용을 하다가 인지를 했다. 그렇게 그 판단을 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 좀 못 믿겠다는 이야기죠. 그걸 실제 그때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아니 이 직권남용은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입니다.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짜리를 수사를 하다가 법정 최고형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 내란죄를 인지를 했다고 그거를 수사를 하는 권한을 줄 수가 있느냐 그런 말까지 나왔죠. 그래서 좋은 직위원 판사는 직권남용 수사하다가 내란죄 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증거가 없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서 그게 더 굳혀졌는지, 어떻게 변화됐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부분이 백대현 오늘 5년 선고한 그 판사하고는 서로 다르죠.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내란죄 수사권은, 그러니까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는 공수처법 등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수사권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수사권이 있다 없다를 대법원에서 해석을 하거나 어떤 판례도 없다. 규정도 없고 판례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만약에 재판이 진행이 되면은 나중에 재심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이게 법원에서 결론을 대법원까지 다 내려도 나중에 또 재심 청구, 김재규 사건처럼 그 새로운 뭐 증거들이 나타나거나 해서 하면은 재심 청구가 되죠. 재심이 청구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은 그 합당하지 않다 해서 구속 취소를 한 겁니다. 물론 구속기간 산정 이야기도 있었죠. 날 단위로 하고 일 단위로 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런 게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절차적 정당성 때문에 구속을 취소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그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을 진행한다면 김재규 사건처럼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구속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재판부는 혐의 내란인지 아닌지 이것은 판단하지 않았고 그 판단은 이제 지경 판사가 할 것이고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는 오늘 이 백대현 재판부는 있다고 했지만은 실제 그 본류 사건을 재판하는 지경 판사는 의문을 표시를 했죠. 사실상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가장 핵심적인 이 2월 19일 재판은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징역 5년 선고받아서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은 납득할 수가 없다 해서 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선고가 이제 나오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재진들에게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다. 본인도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조인 출신이죠. 그리고 변호인단은 이 사건 피고인은 개인 윤석열이기 이전에 국가 권수였는데 그 지위와 책임, 헌정 질서상 특수성을 모두 삭제한 채 형사 책임을 묻는 접근은 결코 법치의 완성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선고 전에 이번 사건을 선고해서 변호인단의 방어권을 침해했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본류 사건이 2월 19일 날 잡혀 있는데 본류 사건을 먼저 해서 이게 비상계엄의 성격을 규정을 하고 나서 내란이든 내란 아니든 규정을 하고 나서 파생된 사건을 선고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뭐 특검법에 뭐 6개월 내에 이 1심을 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충실하게 따랐다고 백대현 판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니 633 그 선거법 633 1심 6개월 만에 하게 돼 있는 거를 이 이재명 1심을 2년 동안 했죠. 선거법. 그런데 뭐 여기에도 충실하게 따라야 된다고 서로 그러니까 이 머리를 먼저 이렇게 살피고 나서 신체를 살펴야 되는데 머리가 뭔지 모르는데 신체만 살펴서 아 이거 뭐야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더구나 이게 이제 항소심이 이제 진행이 되죠. 이제 항소를 했으니까는 항소심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지금 별도의 재판부를 만들었죠. 위헌성이 높은 그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하니까는 항소심에서 뒤집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버린 거죠. 이게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리려고 전담 재판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는 그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성이 강하기 때문에 출석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직접 출석하는 문제. 그래서 2심 재판 보이콧 가능성도 내놨습니다. 자, 제가 썸네일에서 이재명도 당장 수사 가능하다. 윤 5년 선고한 백대현 판사가 사실상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늘 선고문 중에 자세히 보시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선고문 일부를 제가 보여드리죠. 저기 이제 백대현 판사가 오늘 선고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선고문 안에 형사소송법은 대통령이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자, 보십시오. 오늘 5년 선고한 그 판사, 재판장이 한 그 선고문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또 빨간 글씨로 우리 피디께서 딱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는데, 수사기관의 수사가 반드시 형사상 소출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보면 공수처는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 수사할 수 있다. 이게 그 직권남용은 소출을 못하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의해서 소추할 수 있는 것은 그 내란 외환의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닌 다른 죄를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일반 형사사건 다 수사할 수 있다. 는 이야기죠. 오늘 그 선고문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재판부는 그래서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수사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이라도 현직이라도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수사에 착수했다. 그래서 수사권이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재명 수사해야죠. 이재명 수사.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일반 형사사건은 불소추한다고 해도. 자, 그 전에 여러 가지 수사, 지금 재판만 5개 중단된 게 아닙니다. 정자동 그 호텔 신축과 관련한 그 로비 의혹 사건, 그 무슨 뭐 수백억짜리 그 저수지도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그때 다 했었죠. 강백신 검사가 막 수사를 하다가 다 중단됐죠. 강백신 검사 대구 고검으로 지금 그 다 자천되고. 쪼개기 후원금. 그 쌍방울 쪽에 그때 김성태하고 이하영하고 사이 좋을 때 쪼개기 후원금 이재명한테 한 거, 이것도 수사하다가 지금 흐지부지 됐습니다. 많습니다. 그 전에 저 진미파라곤도 기억나시죠? 저 여의도에 있는 진미파라곤 빌딩에 이해찬이 무슨 뭐 사무실을 만들어가지고 대선 비밀 캠프처럼, 비밀 아지트처럼 쓰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이제 그 이하영을 통해서 월 3천인가 그렇게 대줬다는, 그것도 있었죠. 그거 다 보도가 됐던 겁니다. 그것도 다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대상인데, 그거 다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수사해야죠.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 일반 형사사건. 그리고 지금 그래, 그것도 좋아. 그 전에 집권하기 전에 있었던 거야. 그러면 집권하고 나서 새로운 혐의가 발견됐으면은 그거 수사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를 제한하지 않으면.